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이곳 서울로 모여듭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누군가는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익숙한 고향을 떠납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 속에서, 서툴고 낯선 순간들 속에서도 이들은 자신만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익숙했던 우물 밖으로 나와 더 넓은 세상 위에 선 청춘들. 과연 그들은 서울에서 어떤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1, 2006년생 백영창이라고 하고요. 고향은 경상북도 영주라고 그 경북에 있는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온 지는 작년에 3월 달에 이제 대학 들어오면서부터 올라와서 이제 1년 차를 막 넘긴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이게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씩 꿈을 품을 텐데 저도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대구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대구 경북권에 정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 딱 그런 걸 보고 그래도 조금 꼭 서울을 가야, 수도권 지역을 가야 나중에 대학교를 나오고 난 이후에도 아무리 못해도 경기권에 정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서울에 꼭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큰 물에서 있고 싶었어요. 왜냐면 고향 자체가 굉장히 작고 전 스타벅스도 작년에 생겼거든요. 영화관도 2010년대에 아예 없었고 그 정도로 작은 곳에 있으니까 평화로워서 너무 좋긴 한데 뭔가 새로운 문화나 그런 걸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다시 돌아올지언정 한 번은 갔다 와야 후회가 없겠다 싶어서. 사실 지금 제가 이제 6월 달에 군대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휴학을 한 상태거든요. 지금 휴학을 한 상태인데 딱 휴학생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학업에도 영향을 안 받고 하루 종일 잘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딱 그 선택지에 놓여 있으니까 다양한 행사나 뭐 모임이나 그런 것들을 참여해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책 모임도 했었고 뭐 스타트업 창업 팀도 갔었고 아니면 경제 관련 막 세미나 그런 데도 가서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경제 분야 쪽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진짜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될 시기니까 경제 투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경제랑 투자 관련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하루 루틴 같은 경우는 오전 5시,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에 책을 읽고 책 한 1시간, 2시간 정도 읽고 7시쯤에 이제 전날의 미국 상황들을 이제 딱 요약해주는, 알려주는 그런 영상 같은 게 나와요. 딱 그걸 보면서 어떤 게 있었구나. 왜냐면 전 그때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냥 대충 큰 맥락적으로 한번 훑고 이제 훑은 거를 한번 정리하고 아침을 먹고 이제 좀 쉬다가 밖으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한 영창 씨는 점심시간이 되면 무거운 가방을 메고 밖으로 향합니다.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희 목적지 어딘가요? 목적지요? 광화문으로 갈 겁니다. 광화문. 카페에서 공부를 하려고. 공부하러 광화문을 고른 이유는 뭔가요? 광화문이 그냥 좋은 것도 있고 사람들도 다들 회사원이니까 뭔가 충분히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더라고요. 진짜 사회인이 된 느낌도 받고. 그냥 사회에 소속된 느낌. 그쵸. 그래서 갑니다. 보러도 가고 사람도 가고. 지하철 한 번, 버스 한 번을 갈아타야 도착하는 광화문.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영창 씨는 그 시간마저 알차게 보냅니다. 책 읽습니다. 정사실.
도서관에서 읽는 것보다 이런 곳에서 읽는 게 더 잘 읽혀요. 주변이 좀 혼란스러워야 더 잘 읽히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카페에서 책을 읽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주변에 소리가 시끄럽죠. 익숙하게 지하철에서 내리는 모습이 이제는 제법 서울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과 반대로 영창 씨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을 했어요 라고 하면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서. 어떤 일을 했냐면 전 노가다를 했거든요. 흔히 말하는 노가다고.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은 건설 일용직. 제가 말 그대로 인력사무소 찾아 들어가서 새벽에 똑똑똑하고 들어가서 이제 번호표 뽑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일 기다리다가 이제 딱 일 정해지면 거기 가서 노가다 막 본방하고.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리고 군대도 있었고 어차피 고생할 거 미리 경험을 해보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이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던데 그냥 그런 생각도 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일이잖아요. 뭔가 딱 알바를 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곧바로 떠오르지 않는 그런 업종인데, 아무도 하지 않는 걸 내가 함으로써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실보단 득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매주 사람들이 바뀌어요. 매주 다 반장님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반장님이 바뀌고 또 업체도 바뀌고 위치도 바뀌고 막 그런 거 바뀌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대부분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제가 제일 어린 편에 섞여있고 당연히도,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반장님은 어떻게 뭘 예전에 하셨고 어떤 사업을 하셨고 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 인생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참 많은 도움이 되고 경험이 되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걸 탔어야 됐는데. 지하철은 제법 익숙해졌지만 서울 버스는 아직 서툰가 봅니다. 머쓱한 웃음 뒤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버스를 잘 탔던 이유 중 하나가 영주에서는 버스가 그냥 지나가요. 저 타야 돼요. 손을 흔들어야 이렇게 지나가요. 제가 어렸을 때 그냥 소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 몇 번 못 뻗으면 버스가 그냥 지나가 버렸던 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하철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냥 무조건 쓰니까. 무조건 쓰니까. 그래서 좋아해요. 그리고 광화문이 좋은 점, 뒤에가 제가 보통 여기로 오거든요. 이쪽 출구로 나오는데 그러면은 저기 산이랑 경복궁이랑 광화문 여기 진짜 예뻐요. 저기 진짜 예뻐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좋아합니다, 광화문. 이 예쁜 풍경 너머로 영창 씨가 굳이 이곳까지 와서 공부를 멈추지 않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데요. 일을 하면서 진짜 잘했다고 드는 생각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정말 일을 하고 많은 사고방식이나 생각을 하게 되는 관점이나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넓이 같은 게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깨달은 거죠. 무언가를 배우고 이제 지식을 쌓는 행위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받은 건지 알아가지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일 같은 거 다 쉬고 돈 같은 거 다 내려놓고 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공부에 대해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책을 정리해서 노트에 한번 쓰고 다음 날에 컴퓨터에 옮기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생각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할 거는 이걸 먼저 컴퓨터에 정리를 하고, 정리하면서 든 생각이나 질문 같은 거, 전 AI 엄청 활용 많이 하거든요. AI 막 질문 주고받으면서 그런 거 해결하고 한 책 쭉 읽을 것 같아요.
영창 씨는 매일을 이렇게 배움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가 서울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서울에 뼈를 묻을 거고요. 장난이고, 서울에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도, 군 입대하고 전역하고 나서도 계속 서울에 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느끼기에 더 이상 뭔가 배우거나 그런 게 필요 없겠다 하기 전까지는 계속 서울에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서울 아래에서 누군가는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김성주입니다. 현재 신소재공학과 재학 중이고요.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어렸을 때 순천으로 이사를 가서 제 마음의 고향은 현재 순천입니다. 부모님도 그쪽에 계시고요. 또 서울에는 2년 전 대학교를 합격해서 서울로 오게 되어서 1년 동안 생활하다가 작년 1년은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하며 지냈고 이번 해 2월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로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가 목적이었고 이제 그 외에도 대학으로 주로 원서를 접수한 이유로는 아무래도 서울에 비해서는 순천에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 고향 순천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지만 한 번쯤은 서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는 학점을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1학년 때 많이 놀아서 지금 정말 많이 노력해야 하는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기 위해서 1학년 때는 아카펠라 동아리를 한번 해보았고 지금은 댄스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어디 가시는 길이신가요? 지금 댄스 동아리 연습하려고 저희가 대여한 연습실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오늘 저녁은 드셨나요? 저녁 아직 못 먹었어요. 끝나고 먹으려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시간 애매해서 끝나고 먹을 때가 많아요, 보통. 춤출 때 힘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깡으로 버텨야죠. 연습을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연습실이 매번 달라지는데 이제 학교 연습실을 대여할 때도 있고 이렇게 근처 연습실을 대여할 때도 있고 딱히 정해진 연습실이 없어서 매번 바꿔가면서 합니다. 복학 후 다시 시작된 서울에서의 하루. 성주 씨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일을 하며 일상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네, 원래 춤추는 거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이후로 제대로 제대로 댄스부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해보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힘들긴 한데 그만큼 재미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일상을 만들어가기까지 성주 씨는 잠시 서울을 떠나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1학년 후에는 바로 휴학을 해서 이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2년 동안 지내다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반 6개월은 멜번이라는 도시에서 제 친언니가 거기에 있어서 일을 구하고 같이 살면서 생활을 했고 이후 6개월은 케언즈라는 조금 작은 소도시에서 혼자서 일을 하고 집도 구해보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사실 정말 솔직히 말하면은 1학년 때 학교 다시 개강할 생각을 하니 학교를 가기가 싫어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결심하게 되었고요. 사실 언니가 먼저 워킹홀리데이를 가 있어서 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꼬셨는데 마침 학교 가기도 싫기도 하고 뭐 가면 언니가 도와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일단 무작정 질렀던 것 같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와서 너무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얽매이지 말자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음에도 사람들의 기준이나 보통 평상의 기준에 얽매여서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를 갔을 때 거기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생각보다 이렇게도 살아도 괜찮고 저렇게도 살아도 괜찮구나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느끼니까 훨씬 와닿는 기분이어서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의 경험은 서울로 돌아온 이후의 삶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아르바이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희 이제 언어 교환 모임 여기 건물에서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시 37분인데 8시에 저 건물 5층에서 언어 교환 모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 이런 언어 교육 모임은 이번에 처음 가시는 거예요? 네, 약간 그냥 언어 교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외국인들과 교류하는 모임은 한번 나가봤는데 이런 본격적인 언어 교환은 처음이에요. 뭔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곳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곳을 한번 다시 신청해봤습니다. 오늘 좀 기대가 되시나요? 좀 기대되고 뭔가 좀 떨리기도 하고 지금 아직 영어 예열이 안 됐거든요. 예열이 필요하다는 말이 무색하게 성주 씨는 금세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I didn't tell my thing about this, so I'm a very like weather person, so I really like sunny days and good weather. So 영어 좀 잘 알아보고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금방 적응되긴 한 것 같아요. 좀 진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외국인 한국인 비율도 맞춰주고 이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좀 5월 다니는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은 굳이 뭔가 영어 단어의 수준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그런 스킬들이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도움이 돼요. 확실히 서울에 아무래도 외국인 분들이 더 많을 거니까 이런 기회를 잡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일단 적어도 30대, 40대는 모르겠고 아직 30대까지는 서울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은퇴하면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가 사실 사람이 너무 많은 걸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시끌벅적하고 정신없는 것보다 한적하고 여유로운 게 마음에 들어서 그런 부분이 저랑 춘천이랑 잘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앞선 두 사람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서울을 살아가는 청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한국외대 일본 언어 문화 전공 이사학번 엄태은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000년생이고요. 경상남도 마산에서 왔습니다. 현재는 보드게임 카페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20살에 음악이라는 꿈을 한번 꿨었고 그로 인해서 서울에 이제 왔었다가 경제적인 문제에도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꿈을 접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수능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합격을 하여서 서울로 두 번째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매일매일 뭔가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보드게임 카페 일과 학교 수업을 다니는 학생 이렇게 두 가지 일이 크게 있는데 아무래도 오후나 저녁에 손님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최대한 수업을 이제 낮 쪽으로 모는 방법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아침에 낮에는 이제 수업을 들으러 학교에 갔다가 이제 오후에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카페에 있으면서도 이제 어쨌든 학업을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공부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저녁 이후로는 뭐 아르바이트생을 쓰기도 하면서 제가 원하는 것도 챙기려고 하고 있고 그러지 않을 때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보드게임 카페를 열었던 이유를 매일매일 곱씹으면서 손님을 응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보드게임 카페를 개업한 이후 태은 씨는 대학생과 사장님이라는 두 개의 일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인 24시간으로 열려 있는데 알바생분은 6시, 저녁 6시부터 오고 그 전에는 제가 있거나 아니면 음료 만드는 거 없이 그냥 보드게임만 하고 갈 수 있게 여기 키오스크로 자동으로 결제하시고 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태은 씨. 대학 생활과 함께 창업이라는 도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쨌든 저는 군대도 다녀왔고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뭔가 진로에 대해서 조금 급하게 정하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보드게임을 하는 게 좋으면 지금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그 현장에 투입되면서 아르바이트도 좀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보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주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시작한 보드게임 카페 아르바이트. 그 경험을 토대로 태은 씨는 자신의 방향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업으로 삼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뭔가 보드게임 카페 일은 대부분 이제 손님께 음료를 만들어 드리는 일이나 가게를 청소하는 일, 뭔가 관리하는 일 이런 게 열의 아홉이었는데 다른 이제 열의 하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제가 이제 흥미가 있는 보드게임을 오신 손님들께 알려드리고 제가 알려준 보드게임을 되게 재밌게 즐긴다던가 그런 모습을 보고 되게 보람을 느꼈고 이 열의 하나로도 이 직업을 선택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깜짝아. 놀래요. 어떤 거 하시나요? 저요? 그냥 모임원 오면 모임원 오면 룰 설명해야 돼서 네, 한 테이블당 한 명이 해요. 한 명이 이렇게 룰 알려주고. 네, 그래서 매주 그 룰 설명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다음 주에 할 게임 공부하고 해요. 보드게임 카페 창업은 현재 카페 이름과 같은 미도리라는 보드게임 모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 역시 그 인연 속에서 이어지게 됐는데요. 하신 지 얼마 되셨나요? 저는요 개강 3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과 뭔가 하는지. 네, 원래 저희 학과 선배님이었어서 같이 보드게임 동아리 하면서 친해져서 이제 또 창업도 하시고 하니까 뭐 와서 게임도 많이 하다가 이제 알바 나 해도 돼? 해서 일 배우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바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잘 뭐 돈이 벌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맨날 하면 질리진 않으세요? 네. 혹시 방금 제 표정에서 좀 드러났나요? 해도 재밌어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걸 하지 않으니까 워낙 다양하잖아요. 뭐 게임도 분야가 다양할 거고 항상 같은 사람하고 또 하는 게 아니니까 재밌을 수밖에 없는. 설명할까요, 바로? 네. 네. 그러면 처음에 용어 설명부터 하면 이게 게임판이고 이게 이제 확산 마커, 확산 트랙이는 확산 마커고 이게 이제 감염률 트랙 마커예요. 보드게임을 하는 순간 가장 행복하다는 태은 씨. 오늘도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공간에서 하루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보면 되게 신기한 게 많을 거예요. 새로운 그동안 접해보지도 못했던 건물들도 막 주위에 있을 거고 진부하고 거창한 말일 수도 있는데 자신을 좀 잃지 않고 가꾸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다 뭔가 자기만의 비전이나 꿈을 좀 품고 서울에 올라온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감히 어떤 말을 하겠냐마는 그래도 다들 꿈을 가지고 비전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정말 후회 없이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같이 올라온 친구들이 정말 외로워하고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고 강아지 고양이를 그리워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부모님 곁에 살아갈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리운 건 맞지만 너무 그걸로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회의 장소니까 여기서 많은 것들을 최대한 즐기고 누리고 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익숙한 세계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서울을 찾아온 청춘들. 우물박 세상에서 새로운 오늘을 만들어가는 이들의 용기와 열정을 응원합니다.